네. 어디요? 1주잖아요. 네. 오이 길다. 어, 자, 마이크 들고 해주세요. 토론 요약만 하면 되겠죠? 네. 그 문제를 놓고 이제 동의보감 원문에서 찾아본 결과 관련된 증상, 뭐 옆구리가 아프고 뭐 구토가 있고 귀가 먹먹하고 이런 증상은 소양병이라고 이제 그 원문에 딱 나왔고 잠시만요. 소양병이라고 이제 원문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예, 컴퓨터 다까지 달아줬네요. 네 아래쪽에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래 내용을 보시면 뭐 이제 3초에 뭐 열이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그 다음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소양병에 대한 그 사실은 그 교수님께서 찾아보라고 하는 거 말고 그 한해 이제 그 상편에 그 소양병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기억은 다 온전히 못해서 설명 못 드리겠지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이렇게 되고 또 여기 바로바로 네, 떠주네요. 밑에 잠깐 올려주세요. 싫어요. 네, 그래서 뭐 3초 상하 위본 뭐 어쩌고 야, 저쩌고 그거까지 또 올려주네. 네, 소양은 3초의 상하를 본으로 하기 때문에 미열이 나고 뭐 담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옆구리 아프고 왜 구토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이 가운데 상처랑 가운데를 좀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치법을 제시를 하는데 네, 그게 소시오탕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소시오탕에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찾아본 결과 이제 당연히 군약은 시오가 돼가지고 시오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퍼제가 소시오탕에 대한 네. 설명이 어디 있어요? 네, 아래에 있었는데요. 없어졌네? 없어졌네요. 네, 네, 어쨌든. 네, 자, 여기 있네요. 네, 네, 네. 처방 내용도 좀 써주실래요? 네, 소시오탕 요런 이제 효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약재를 보시면은 네, 여기, CO 있었고, CO가 이제 흡혈제랑 이제 간 쪽에 좀 울결 풀어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인삼 들어가서 기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구토 증상이 있었잖아요. 이 환자가. 그래서 이제 반화를 써가지고 이제 부여를 좀 완화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소시오탕에 이제 그런 약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시오탕이 이제 이 효능이 있다라고 하고 그걸 저희가 또 약탕가 외웠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상주에 뭐 소시오탕은 뭐 소양백병 뭐 마지막에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과 연계시켜서 학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이제 질문 좀 간단히.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질문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그럼 없는 걸로 하고 할게요. 질문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서운하잖아요. 질문 좀 해주셔야죠. 네, 수고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를 했죠. 그 쉬운 문제로서 이 동의보 한문에서 상한부라고 해서 동의보감 상한문에 있는 부분 중에서 그걸 요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상한부라는 부분인데 동의보감 원문에서 상한부라는 걸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것이 동의보감이죠. 동의보감에서 들어가면은 자, 이 중에서 잡등편 몇 권이 있을까요? 동의 자, 권 2권에 잡등편 2권에 들어가면은 가자. 자, 풍한 이렇게 나왔죠. 한이 상하고 하로 나눠지죠. 잡등편 상권에 가면은 또 한이 또 나왔죠.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두 개에 걸쳐서 언급된 증상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 없어요. 본초에서 약재에 관련되는 거 좀 하나 있고, 그 다음 이 상한에 육기 중에 한문을 두 개로 나눴고, 그 다음 병증에서 옹적, 동기 있죠, 동기. 동기에 대해서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만큼 이야기할 게 많다는 것이죠. 다른 거는 그냥 하나의 챕터로 만들었는데, 이건 한문은 두 개의 챕터로 만들었다.
그만큼 할 말이 많고 중요한 병이다. 뭐 1500년, 1600년 초반에 종기라는 병증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죠. 조선시대 또는 서양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대에 이 사람이 그 세종대왕도 종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당뇨병이 있었지만은 뭐 이 치명적인 이 사인은 뭐 종기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염증성 질환 같은 경우 겉으로 나는 이 피부병을 나는 종기는 요즘 뭐 페니실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어느 정도는 쉽게 되지만은 내부 장부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 공양, 농양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치료 불가능한 그런 부분에 속한다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여기서도 상한 같은 경우도 두 개의 챕터를 나눠서 이야기했고 앞에서 상한에 대한 내용도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상한부라는 문장을 써가지고 그 문장에서 상한론에 대한 내용들을 싹 한번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부분이 쭉 가면은 마지막에 왜 많다. 상한부라에서 요 부분 나오죠. 그다음 담방 친구니까 상한부가 상한론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쭉 설명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앞 시대에 썼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딱 전체적으로 모아서 상한부라고 썼어요. 근데 특이하게 다른 부분들은요, 다 어디서 인용했다 이런 게 다 있죠. 인용 문헌이 다 있는데 이 상한부는 어디서 인용했다 얘기를 안 썼어요. 그래서 상원부가 누구의 책이냐 한참 또 수소문하고 다른 학교 교수들하고 물어보고 뭐하고 했더니 어디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의방유치에도 이 상한부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의방유치에 썼던 내용을 끌어온 것이다. 그리고 그 책은 또 지금 나도 까먹었는데 누구의 책에 이 상한부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뭐 그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상한부여서 상한론 전체를 하면 다 요약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한론 쭉 요약하면서 여기서 상한에서 상한 일병은 변천한다. 반복적으로 반복되면서 변천을 하는 것이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쭉 이렇게 내용도 써놨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소양이 병증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한 것을 여기서는 아주 요약본만 뽑아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퀴즈 문제로 낸 것은 그 이 소양경증의 그 제강 요약본 소양경은 이렇다라는 걸 갖다가 내는 부분을 이제 한글로 고쳐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추웠다 더웠다 하고 한혈악내죠. 추웠다 더웠다 하고 지금은 더워서 이러고 있다가 밤 되니까 추워서 이 이불 뒤집어 쓰고 또 낮 되니까 더워서 이불 걷어젖히고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는 거. 그냥 한 시간 만에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일정한 시간대에 열이 났다 또 일정한 시간대에 열이 식었다 하는 이런 한열이 교차하는 이런 과정이라든가 국어 인건 목현 눈도 침침해지고 입도 마르고 쓰고 그 옆구리도 결리고 아프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은 소양병증이다. 이것은 언제 상한론에서 한사에 상했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표현하면 독감에 걸려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이것은 상한병의 그 소양병증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가지고선 치료 쭉 이 증상을 살펴보니까 아까 말했던 독소양 담경, 그다음 수소양 삼초경 가서 삼초, 뭐 삼초가 연결되는 게 뭐죠? 간하고 담하고 연결됐고 삼초가 연결되는 거? 심포, 뭐 이런 부분에 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상하면서 보니까 어떤 약이었죠? 대표적인 약이 여기 썼던 소시오탕. 이 시오라는 약제가 그 반표발리에, 표에도 병이 있고 리에도 병이 있는 반표발리이죠. 완전히 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겉에도 있고 걸쳐 있는 것이죠. 문에서 나갈까 말까 딱 문 가운데 열고서 거기서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갔다 하는 이런 반표발리 어떤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병증을 보니까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옆쪽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병이다. 그래서 그런 병증에 시오제가 굉장히 잘 쓰인다라고 해서 소시오탕이라는 걸 썼어요. 소시오탕에 찾으면 아까 여러분들 그쓴 내용에서 소시오탕 어떤 내용이다, 어떤 약재가 들어간다는 걸 좀 기록을 좀 해주세요. 자, 찾아서 기록을 좀 해주세요. 아까 그 문서 있었죠? 거기다 소시오탕이 어떤 처방이고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 안 써놨죠? 그것 좀 한번 기록을 좀 해줘 보세요.
소시오탕은 이런 처방으로서 약재가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느 효과가 있다라는 거 한번 검색을 좀 해보시죠. 검색을 해보면 뭐 이거는 GPT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일반 책에서 물어보는 게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물어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자, 검색을 해서 한 사람이 거기다가 문서에다 올려주시면 좋겠죠. 자, 치료치법 및 처방제 안에서 가장 위에다가 토론 요약 부분에 소시오탕인 처방 구성, 그 다음에 처방 구성된 다음에 또 쓸 게 뭐가 있죠? 방해. 이 처방은 이러한 약제들은 왜 소시오탕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어떤 효능이 있다라는 걸 방해를 찾을 수 있겠죠. 각각 약제가 어떤 효능을 발휘해서 소시오탕이 전체적인 약물 효과를 구성한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저 밑에다가 처방 해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자, 처방 해설을 저기다 기록해 주세요. 찾았어요? 네, 찾았으면 기록을 한번 해줘 보세요. 약제별 효능을 내면 안 되고 소시오탕에서 이러이러한 약제가 어떤 효능을 발휘하느냐 하는 걸 집어넣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냥 도표로 그냥 넣을까요? 그냥 딱 알았어. 뭐 그거나 이거나 거의 비슷하죠, 내용이. 그죠? 여기서 도표를 다시 넣기 힘드니까 이 문서로 된 걸 넣죠. 이게 오히려 낫겠죠? 자, 약제별 역할에서 이렇게 쭉쭉 써주죠. 여기서도 보면은 약제별 역할에서 시효가 밤술발리 사기를 풀어준다. 화해 소양하며 소관 이기한다. 라는 식으로 각각 약제의 효능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시효라는 약제도 이 소시오탕에서는 저런 역할을 하지만은 또 다른 처방에서 또 시효가 들어간 약제가 있겠죠. 거기서도 똑같은 효과가 발휘할까요? 자, 쓰는 거 안 써도 돼요, 이제. 그만 써도 되고. 자, 시오란 약재가 소시오탕에서는 여기서, 화해소양, 소간 이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오가 들어간 다른 약재, 약물, 시오가 들어간 다른 처방이겠죠. 그 처방에서도 시오가 똑같은 역할을 할까요? 안 해요? 그럼 뭐야? 그럼 혹시 뭐 다른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시오 약재의 성질을 한번 찾아야 되겠죠. 시오만 찾아보세요. 시오만 찾아서 시오의 전체적인 약효가 뭐뭐가 있는가 찾아야 되겠죠. 거의 뭐 한자나 영어나 비슷하겠죠. 한자에도 보면 뜻이 음과 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특히 훈 같은 경우는 뜻은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영어도 어떤 단어에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오란 약제도 보니까 어떤 치료 효능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겠다.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오 같은 약재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소관이기 그다음에 화해소양 이것 말고도 다른 효능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시오탕에 대해서 시오 황금 반화 인삼 생강 감초 대추 썼는데 시오 황금 왜 쓸까요? 시오 황금은 시오는 그 반표 발리를 갖다 화해시켜주기로 한 황금 왜 쓸까요? 황금은 황금 쓴 이유 여기서 뭐라 했어요? 열을 열어준다. 그럼 인삼은 열 나는데 인삼 써요?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기운 딸리니까 보호해준다.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잡탕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열 나니까 해열제 주고, 기력 떨어지니까 그 뭐야 그 링걸 맞추고, 그다음 또 뭐야 또 뭐 황금 반환을 왜 써요? 반환. 네? 구역질하니까 반환 쓰고, 자, 거기다 만약 머리 아프면 또 뭘 쓸까요? 배 아프면 뭘 쓰고, 허리 아프면 뭘 쓸까요? 이거 완전 잡탕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처방을 저렇게 잡탕으로 만들었을까요? 각각의 효능이 어떤 화해소양하고 소간 이기한다. 담열을 내려주고 소염 청렬시킨다. 라고 해서 요즘 사람들
이 공부하기 아주 편안한 식을 말해 줬지만은 과연 저렇게 섞였을 때 효과를 제대로 나타나냐? 시오 황금 들어간 거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왜 인삼이 들어갈까요? 왜 인삼이 들어가서 기력이 없으니까 인삼을 넣어서 그 열 내리는 약 중에 대부분 좀 차가운 약을 쓰면서 왜 열이 나는 약을 썼을까요? 완전히 미친놈 아니에요. 그잖아. 내가 차게 차 간다 하면서 어우 더워 하면서 히터 틀어놓은 거는 마찬가지죠. 그럼 뭐 처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 유명한 소시오탕인데, 그죠? 소시오탕인데 거기에 왜 인삼이 들어가요? 반표발리여서 사기가 반표발리에 있으니까? 그죠? 반표발리 사기에 있는데 인삼이 반표발리 사기를 쫓아낼까요? 네? 과약이 과약? 좌약? 저기서는 몇 그램 들어가요? 똑같아요. CO 빼고 다 똑같아요. 그럼 좌약의 개념이 아니죠. 곤약이나 신약의 개념이죠. 아닌 것 같고. 자, 인삼을 넣은 이유. 딴 거 카톡에 나와요? 카톡에, 뭐, 요즘 카톡에서 인공지능 들어와서 걔가 알려줘요? 자, 인삼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처방에 소시오탕에 인삼이 들어간 이유. 검색해보세요. GPT한테 물어보고. 자, 처방을 공부할 때, 이러이러한 처방이 있다. 소시오탕이 굉장히 좋은 처방이라는 거 알아. 그런데 왜 인삼이 들어갔냐? 인삼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쓴 처방이니까 그냥 그대로 써. 나도 모르겠어. 그냥 써. 이러면 좀 아니죠. 그래야 내가 나중에 어떤 이 다른 처방을 쓰거나 할 때도 이 처방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써야 되잖아요. 찾았어요? 예. 자,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찾았으니까. 예, 찾은 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예. 사기를 쫓아내는 동시에 길을 보하는 공사병용 원칙이다. 예. 그래도 좀 약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열을 내리는 이런 약재예요, 기본이. 그죠? 거기다가 갑자기 열을 뜨겁게 해주는 이런 약재를 썼다는 것은 조금, 그 인삼은 열을 직접 돋우는 약재라기보다는 대보 원기로서 기운을 북돋우는 약재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가 화해서 병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을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예.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그 누군가는 몰라도 썼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것이고 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 뭐 요즘 처방학이라 하죠. 방작이라 안 하고 처방 같은 거 배우면서도 어떤 종류의 약재가 있을 때 그런 약재와 좀 전혀 다른 약재가 뜬금없이 들어갔다면은 이게 왜 들어갔을까?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겠죠. 왜 그럴까?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처방들에 대한 해설은 의방집회라는 책이 있어요. 의방집회. 책 이름이 뭐라고요? 의방 집회. 책 이름이 뭐라고요? 까먹었어. 근데 방 때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의방집회라는 책이 있는데 청나라 시대 왕학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의방집회에 보면은 각각 그 전체적인 처방, 이 처방은 왜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처방을 만들었다. 그 각각의 내용들이 처방 내용들이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서는 치료한다. 그 다음에 그런 병이 걸리는 생리, 병리 같은 이런 내용들을 다 같이 설명한 책이 의방집회라는 책이에요. 그건 다행스럽게 여러 사람이 번역을 해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방집회라는 책을 가지고 좀 공부하면은 이 처방학 공부할 때 굉장히 좀 편안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요즘 임상에서 이 시오제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시오가 주제로 된 이런 약이 많이 쓰는데 토시오탕은 어떻게 보면 상한론에 쓰이는 상한병에 쓰이는 약이고 일반적으로 이 병에 많이 쓰이는 처방이 있어요. 이건 비방 나름대로. 그래서 나뿐이 아니라 많은 우리 동기 원장들도 보면은 이 처방 써서 굉장히 효과를 봤다는 그런 처방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처방이 소요산이라는 거예요. 소요산. 자, 소요산 한번 찾아보세요. 소요산. 자, 그래서 이 옆에 칸에다가 소요산에서 찾은 거 한번 전체적인 어떤 효능이 있고 소요산의
약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약제마다 어떤 효능이 있다라는 거 한번 기록을 한번 해주시죠. 소유산 등산 코스. 네. 등산 한번 해보세요. 자, 소유산도 등산 코스 아주 좋긴 좋죠. 근데 우리는 등산할 게 아니라 등산하는 것보다 외우는 게 낫겠죠. 좀 더 쉽겠죠. 뭐뭐 들어가나 외우는 게 좀 더 쉬울 거예요. 등산하는 게 좀 힘들 거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오류 발생을 해서 왜 또 이렇게 오류 나오냐. 항상 감기 울결과 혈압 비율을 무시하시더라도 여성 스스로 스트레스 증상 방법까지 밤이 비장의 부분이 그것부터 느껴져서 여자 이 최종 결정 있는 처방 내용에서 최종 결정 있는 부분에다가 소유산을 한번 쭉 써줘 보세요. 처방 부분에서 소유산이라는 약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소유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인별로 사람들마다 이 소유산이라는 약제를 좀 변경을 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탄피 치자를 넣어가지고 단치 소유산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팔미 소유산에서 소유산 8개를 만들어서 외우기 쉽게 하면 백자가 3개 들어가요. 백자 들어간 약재 3가지. 백출, 백복령, 백작약. 3가지가 들어가서 백자 3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오 장기 맹문동 시오 장기 맹문동까지 들어가면은 거의 거기다 감초박하 들어가면은 이 소유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백칠, 백작의 백복령, 그 다음에 시오, 당기, 맹문동 들어가고 감초박하 들어가서 그 소유산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소유산 자체가 그 각각의 약재들이 저런 효능들이 있고 전체적인 약재를 보니까 뭐 다양한 병증에 쓰이죠. 어떤 병증에 쓰인다고 누가 찾았죠? 찾으니까 한번 사용될 수 있는 처방, 어떤 병증들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뜨겁네요. 네. 양열 건비한데. 소강의 양해와 검비 말고 어떤 증상들을 치료하느냐? 적응증. 간장 기운이 한쪽으로 몰려 있고 혈이 부족하며 비장 기운이 허약한 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쉽게 일반 사람들이 안다면 어떤 병에 소유산을 쓸 수 있다. 머리가 아프고 다람이 없어. 양쪽에 배가 월경 부족, 네, 또 왕래 한열, 환절 왕래. 예. 유방이 상대에서 두통? 아프다, 두통, 맥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어떤 계통의 증상이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에 딱 맞는 증상, 그 스트레스, 과로 뭐 이런 것이 많을 때 이 쓸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근데 이 소유산한 처방은 그런 어떤 스트레스 받거나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뭐야 생리가 너무 빨리 나오는 이런 경우도 그 소유산을 써서 그걸 갖다 지연시켜서 정상적으로 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늦게 나오는 이런 것들도 또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도 오면은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써주면은 그로 인해 나타난 여러 가지 재반 증상들 나도 경험했던 것이 그 약을 써줬는데 방광염, 오줌 스테를 계속 나오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갖다 나도 30년 전에 왜 그 처방을 썼나 모르지만 하여튼 써서 한 몇 첩 먹으니까 이 병증이 싹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처방이 이 소유산 계통 처방이에요. 그래서 이 소시오탕이라든가 소유산이라든가 이런 처방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은 처방을 가지고 그 해당되는 병증들을 많이 치료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소유산 같은 경우는 좀 체력이 되는 사람들이 먹으면 효과를 굉장히 잘 보는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먹고 나 기운 없어 죽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 10% 정도 이상은 기운 없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유상 같은 경우는 약 한 제씩 팍팍 주면 안 되고요. 조금씩 줘가지고 이걸 먹고서는 큰 부담이 있나 없나. 요즘도 하면서도요, 이런 내가 많이 쓰는 약제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적인 처방으로 약을 먼저 달여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꼭 쓰야 될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에게 그 약제를 한번 하루 한 3일분 정도 미리 주고서 먹어봐라. 그리고 증상 변화를 보고서는 또 더 먹자 말자.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미리 달여놓거나 그것도 좀 힘들면은 엑기스 있죠. 엑기스 같은 거는 뭐 한의사들이 돈이 안 된다고 엑기스 잘 안 쓰더라고요. 환자들 올 때 엑기스라도 써서 조금이라도 한 1, 2원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 10원, 20원 돈도 안 되는 걸 내가 뭐 하라 하냐 라고 해서 엑기스를 한의사들이 안 써줘요. 그러니까 엑기스 만드는 회사들이 한의사한테 약을 안 주고 약국에 주죠. 최대국이 누가 돼요? 약사가 되지 한의사는 엑기스를 갖다 안 쓰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활동 영역을 스스로 줄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개업했을 때도 엑기스 많이 써주세요. 특히 소유상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만병통치약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나는 만병통치약을 쓰는 게 이 각현전기산 또는 뭐 성현전기산, 불안검전기산 이런 전기산 계통을 많이 쓰거든요. 소화 안돼서 쓰고 감기 초기에 쓰고 뭐 좀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그거 먼저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본인이 잘 쓰는 약자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엑기스 만들어서 나도 쓰고 또 환자한테도 팍팍 주고 해서 그런 약대라도 많이 쓰게 해서 우리가 뭐 물론 엑기스는 효능이 많이 떨어지지만은 나도 이 보건소 진료하면서도 학생들 이렇게 여드름 나는 거 여드름 나는데 보통 방풍청산 계통 약을 쓰는데 난 서울서 안 썼어요. 그랬더니 효과도 굉장히 좋고, 뭐 양약 먹는 것보다 훨씬 좋고 해서 빨리빨리 치료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처방제를 갖다가 엑기스도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에서, 빨리 끝내라고 자꾸 무언의 양명을 넣고 있어요. 가만 내려놓고. 자, 그래서 이 소요산 굉장히 중요한 처방이고 단치 소요산 거기다 목단디 시작까지 넣는 소요산 같은 경우는 기력이 떨어진 환자한테 잘못 쓰면 부작용이 날 수도 있으니까 부작용이 나면은 바로 그냥 보약 같은 거 한두 첩 줘가지고 회복시키면 또 괜찮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처방을 쓸 수 있게 하고 이 소시호탕이 나왔으니까 그와 연관해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좋은 처방으로 소유산 계통 공부 좀 해보세요. 처방을 배우면서 소유산은 일부러 더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일반적인 것보다 임상에서, 그러니까 나는 임상 아니까 내가 말하면 못 믿겠지만은 내 친구들이 소유산 썼던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상에서 실제 썼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거니까 소유산 굉장히 많은 활용 범위에 쓸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많이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더 한다고 하면 난리 나겠죠? 자,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들 했어요. 네.